결국엔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회복은 된다. 그래서 그 1차적인 라운드는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결국엔 이 후배 그룹들의 좀 선전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펀더멘탈보다도 뭐 기판이다 이런 것보다도요, 좀 수급적인 어떤 논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말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나스닥도 좋았고요. 근데 오히려 급락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정말 오만전자를 그냥 확인을 시켜줬어요. 네. 참 어떻게 될지 계속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이제 고민인 거죠. 들고 있는 분들 지금도 계속 물 타야 되냐, 아니면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 그냥 공식적으로는 싼데, 그렇죠? 싼 거는 맞죠. 이제 싼 거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누가 봐도 지금 PBR 1.1배가 이제 바닥이거든요. 보통 이제 예전에도 PBR이 1.1배에서 2배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2배일 때가 작년 1월에 96,000원 갔을 때가 2배 넘었고요. 그때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 안 사면 또 바보 소리 들을 때였고, 그땐 그랬죠, 사실 분위기가. 근데 그때는 너무나 비쌀 때였어요. 사실 2배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배까지 떨어졌냐면 1.15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1배가 최바닥입니다. 거의 역사적 저점인데 그게 55,000원이에요. 이게 이제 위기 때 한 번씩. 그 예전에 코로나 때 2020년 3월인가요? 그때 1.1배까지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 위치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55,000원이니까 3,000원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1.1배 깨고 한 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배면 5만 원이에요. 몰라요. 그건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원래 빠지면 더 오버슈팅 나오고, 오를 때도 2배 넘어서 더 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근데 결국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그 가치에 수렴은 해요. 어느 시점에서 정상화되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1.3배가 65,000원 정도 돼요. 요 정도는 저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1.3배면 역사적으로도 평균치 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 좋고, 외국인들이 뭐 사실 뭐 PBR 보고 뭐 이렇게 뭐 팔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달러 강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적인 이슈까지 겹쳐서 좀 파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회복은 된다. 그래서 그 1차적인 라운드는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펀더멘털입니다.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우리가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7만 8만 원 다시 PBR 뭐 1.6배, 1.8배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배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사실상 뭐 매도 실익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가 돈 잘 벌죠. 잘 버는 건 다 알고 뭐 대단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잘 버는데 주주 환원책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국내 주주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저기 네덜란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뭔가 선물 보따리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커뮤니케이션도 좀 삼성전자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고, 120조 원의 현금을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뭐 M&A를 하든가 배당을 하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전략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정 부회장 갔다 왔잖아요, 사장단하고.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이제 사업부별로 전략회의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M&A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면 주가 반등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장 반도체 누가 기다려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 뭐 경기 침체 온다는데 반도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분위기고,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달러가 갑자기 약해지면 좋죠. 약해지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이런 M&A 이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면
주가는 어쨌든 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계속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분명히 PBR 밸류상으로 역사적 저점까지는 거의 다 오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참 지금은 뭐 워낙 펀더멘털보다도 수급에 의해서 네, 이 수급에 주가가 의해서, 예. 결정되니까 예, 펀더멘털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도 수급상에서 밀리면서 빠지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지금 하이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날벼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네. 하이브 어떻게 봐야 될지. 하이브가 이제 결국엔 이제 그 상장할 때부터 제일 걱정했던 게 터지긴 터졌어요. 우려가 뭐였냐면 그때도 너무 BTS 원맨 그 기획사 아니냐. 원그룹 너무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이때 급락했다가 물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NFT 이제 모멘텀을 받아버렸죠. 또 BTS가 뭐 빌보드도 받고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이타카 홀딩스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미국의 그 유명한 음반 업체죠. 거기에 이제 저스틴 비버 같은 이제 정말 유명한 뮤지션들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하이브가 이제는 BTS 원맨이 아니라 글로벌 그룹 그 뮤지션까지 다 흡수하는구나. 이러고 이거 가지고 NFT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막 그때 애널리스트 추천도 되게 많았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PER이 막 60배, 70배 갔었어요. 60배. 지금 여러분 PER 60배, 70배라는 얘기가 믿어지세요? 이때 실제 그 레벨까지 갔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때 50만 원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흥분했을 때죠. 그때 이제 NFT랑 메타버스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면서 이 모든 게 이제 끝나버렸고 아무리 BTS가 위대한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밸류에이션 하락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이제 군입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권에서도 면제해야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빨리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실제 군입대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데 그건 사실 반영됐거든요. 이미 주가 빠지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결국엔 그 유튜브에서 단체 활동을 이제 중단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죠. 물론 활동 중단은 아닙니다. 개별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연말까지 단체 활동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애널리스트 추정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단체 활동 안 하면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줄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익 줄겠다. 그래서 공매도 해버린 거 실제 한번 볼까요? 공매도 이게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공매도를 해버려요. 그치. 그래서 저도 좀 공매도가 좀 규제가 좀 있었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이게 뭐 공매도 잘 못하시는 개인만 피해를 보는데 여기 보면 공매도 수량이 그 전부터 이게 보세요. 예전에는 공매도 수량이요 이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많아야 13,000
13,000주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5월 말부터요. 뭐 3만 단위로 늘어나고요. 그 악재 나오기 전 있죠. 그때 5만, 4만 9천 이렇게 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공매도 거래 비중이 20%가 넘어갔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갑자기 단체 활동 중단 얘기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이미 늘어나고 있었고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일날 언제죠? 6월 15일 날 악재 나온 날 공매도가 무려 16만 주 나와버렸습니다. 평소에 10배가 나온 거예요. 평소 정상 범위의 10배가 공매도가 그냥 쏟아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급적인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주가 그냥 하방이 완전히 뚫려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은 PER도 30배로 좀 싸졌고 예전보다는 낙폭도 크고 그리고 다 이제 악재 나왔잖아요. 뭐 단체 활동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체 활동을 대신 비중을 줄이겠대요. 줄이고 솔로. 근데 BTS가 솔로 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그룹은 되게 독특하게 유닛 활동도 안 하고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유닛 솔로 활동한 게 없는데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거는 아미분들한테 달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미분이 그 앨범이 나오잖아요. 앨범이 나왔을 때 과연 그 각각의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멤버 거는 다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선호하는 멤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앨범을 다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BTS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앨범 판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렇지만 솔로 활동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솔로 활동 한번 보시고 거기서도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망하지 마시고 이미 그냥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 다만 하이브의 정상적인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성결 과제가 반드시 하나 필요한 게 BTS는 어쨌든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영원히 아이돌 활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성기가 언젠가 지나갈 텐데 그 전에 그 밑에 있는 후배 그룹들이 이걸 커버를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밑에서. 그게 안 되면 하이브 주가 오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니, 매출의 88%가 BTS 매출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르세라핌,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런 이제 자체적으로 키운 그 멤버들이 있어요. 그 아이돌 그룹. 여기가 잘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안 되면 하이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후배 그룹들의 좀 선전을 확인해야 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주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각에서 의견도 있다는 거 좀 다른 관점에서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그동안 너무 오버슈팅한 거 아니냐. 왜냐면 90배 막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70배인가까지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나간다는 그 JYP 정도 한 24배, 25배 이 정도인데 대비해서 아무리 그 플랫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오버슈팅 됐던 거 아니냐. 이 제자리 찾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BTS 악재로 제자리를 그러니까 30배 수준, 뭐 25배 수준으로 떨어진다 해도 비싼 거 아니냐. BTS 악재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의 논리겠죠. 예. 그래서 아니 사실 저도 작년에는 그 하이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게 하이브가 나빠서 보수적인 게 아니라 밸류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PER 70배, 80배는 너무 오버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제 BTS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또 BTS 멤버 중에 한두 분은 팔아버렸거든요, 지분을. 예. 그러니까 너무 고밸류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엔 매도도 좀 일부 나왔고, 그래서 결국엔 그 오버슈팅의 후유증이 지금 일부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은 PER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주가 폭락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좀 거품은 해소가 좀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한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활동의 성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후배 그룹들의 성장, 이것까지는 한번 확인해보자. 지금 내가 하이브를 좀 끝까지 한번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난 기대 못하겠다, 막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 한번 상황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삼성전기 애널리스트는 다 좋게 봐요. 뭐 이걸 나쁘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없어요. 뭐 보고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요번에 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기판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워지면서 뭐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참 삼성전기 주주분들 억울할 수 있는 게 기판 좋을 때는 반영도 안 했어요. 기판주 막 할 때 전기는 왜냐면 MLCC 그때는 무슨 논리였냐면 기판보다 MLCC가 핵심 아니냐. 근데 그때는 MLCC가 꺾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판 호재를 반영을 못했고 지금은 또 기판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기판이 뭐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기판 지금 1조 투자 들어갔거든요. 투자해서 증설해서 이제 나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번에 기판 같은 경우도 애플의 M2 칩에 들어가요. 삼성전기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건 이 회사의 핵심 포트폴리오는 MLCC거든요. MLCC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 들어갑니까? 모바일에 들어가요. 지금 중국 스마트폰도 안 좋고 삼성도 지금 주문 축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바일에 대한 이제 우려감 그리고 뭐 당연히 형님인 삼성전자가 지금 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쪽 IT는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팔고 그래서 지금 PER이 9배가 지금 깨진 상황인데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싼 건 맞지만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밸류가 안 통해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수요 살고 이런 뭐 흐름은 나올 텐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보다도 뭐 기판이다 이런 거보다도요. 좀 수급적인 어떤 논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보유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는 미래세 차트인데 그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아까 5천억대에서 저는 멈춘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점심 먹으러 간 건가요? 선물은 좀 진정됐고요. 네. 선물은 이제 매도가 조금 줄었고 현물은 아직도 계속 더 팔고 있습니다. 지금 5,929억까지. 그래서 현물은 지금 끝없이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불안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님 버킷 스튜디오 얘기하시는데 오늘 저녁 10시 그 박진희 부장의 찐시황이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 아이님 버킷 스튜디오 박진희 부장한테 요것 좀 한번 점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보시고요. 아이고, 요렇게 힘들 때는 이제 방송 나오기도 힘들죠. 근데 뭐 이거를 제가 뭐 날짜가 뭐 제가 미리 정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뭐 타이밍을 맞춰서 나올 수도 사실 없는 거고 미리 이제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는 건데 뭐 좋은 날도 있겠죠. 뭐 좋은 날도 있고 또 이런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좀 중심을 잃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그러니까 심리로만 보면 여기가 이제 흥분 상태에서 지금 작년에는 흥분 상태가 좀 많았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공포 상태예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너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그 너무 헐값에 주식 비중 줄이지 마시고 근데 항상 이게 좀 두려운 게 뭐냐면은 빠질 때 더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놓고 보면 올라가긴 하는데 오를 때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작년에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도 더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싼 거는 빠져요. 싼 건 올라갑니다. 그게 또 이 주식시장의 이치예요.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타고 가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싸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잘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